프리미엄 버전이요. 그것도 JRP가 하는데 여기 하나에 대학교 시작한다고 안 해. 여기 오는데 4시간 넘어요. 시간이 도착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훨씬 근데 버스 8시 반. 네, 한반도 통일은 일국가 이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토론 논제에 찬성 측 입안 맡은 서윤덕이라고 합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생성된 것으로 양자 간에는 아직 구시대의 흔적이 있으며 정치, 경제, 및 도덕, 철학들은 아직까지 있지않다. 작금의 세계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평화 공존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제도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즈음에서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 실현 가능성이 높고 비용이 적은 방법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찬성 측은 다음에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한반도 통일은 일국가 이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일국가 이체제 통일의 실현 가능성은 그 어떤 대안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국인 북한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비로소 통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부터 한반도 통일이 일국가 이체제가 아닐 경우 통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이뤄내야 하는 통일을 양국이 모두 선호하는 대안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은 분명히 수월할 것입니다. 반대 측은 오늘 토론에서 북한이 원치 않는 일국가 일체제 통일에서 어떻게 북한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증명해 주셔야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척도는 바로 실현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일국가 이체제 통일을 통해 통일 비용을 절감하고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한국은행에서 연구한 결과 단일 방식으로 통일할 경우 향후 20년간 북한 지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단 3.35%, 실업률은 무려 36.4%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국가 이체제, 꼭 단일국가 형태가 아닌 일국가 일체제 형식으로 통일할 경우 단일국가 형식으로 통일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은 15배 높으며 실업률은 단 22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국가 이체제 통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한반도가 일국가 일체제가 아닌 일국가 이체제 통일을 할 때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더욱더 잘 결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17년 10월 3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숭실대학교 유병양 교수 역시 한반도 통일이 일국가 일체제가 아닌 일국가 이체제일 경우
경제 부담, 재정 부담 측면에서 가장 후원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국가 2체제 통일을 통해 사회 정치적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국민들은 50년이라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1국가 2체제 통일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을 합칠 경우 통일한국에서 절반의 국민은 그간 삶의 근간에 이루던 정체성을 상실할 확률이 높습니다. 절반의 국민이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 사회적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산하연구원은 2014년에 단일 국가 형식으로 바로 통일할 경우 민법체계 혼란, 북한 국민의 결혼시장에서의 불리함, 같은 지역에 함께 있는데 불구하고 겪는 임금 격차 등의 정신적 혼란 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국가 2체제, 전례가 없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실현 가능성이 높고 비용이 적은 대안을 실시하지 말아야 하는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찬성식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측 인원을 맡은 배성윤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을 원하십니까? 저희도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자 통일은 우리의 생존권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하지 아마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그냥 막 하면 될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측에서 내놓고 있는 1국가 2체제의 통일 방안이 과연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인지 여러분께서 이 토론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국가 2체제의 통일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서 국가연합을 통한 점진적 1국가 1체제의 통일을 저희는 추구하고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1국가 2체제는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체제, 즉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가장 정말 민감하고 첨예한 것들이 모두 분리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체제가 서로 나눠져 있는 국민들이 과연 하나의 국민이라고 여러분들은 느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찬성 측이 논리적으로 찬성 측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 경제, 사회, 특히 안보 경제에 있어서 안보와 국방의 권리에 있어서 누가 구체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한이 정말로 그 1국가 2체제의 통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통일국가 모델에서 일국 양제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는 거의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통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국가 1체제로의 통일을 항상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2017년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83%의 사람들이 1국가 1체제의 통일을 원합니다. 단 13%만이 1국가 2체제의 통일을 원하는데 이것이 국민적 합의가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남북 주민들이 자유로운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마 경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국가연합을 통한 1국가 2체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국가연합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1국가 2체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모델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이 정말로 남한을 못 내려오니까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걸 통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분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가연합과 1국가 2체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찬성 측은 1국가 1체제의 통일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저희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음 같은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현재 종전선언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국가연합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웃식 모델을 우리 한반도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일체제로의 통일을 위한 양원제 통일국회 설치 등을 통해 단일국가 단일 체제의 현장 수립을 우리는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조금 더 많이 가더라도 재분열과 재분단의 여지가 가장 적은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국토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제도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30초 쓰겠습니다. 네. 네. 교차 질의를 맡은 찬성 측의 서윤덕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료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원의 자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15년 계속 오랫동안 통일 연구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3%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즉 거짓 자료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일을 그냥 막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국가연합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국가연합의 모델은 EU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저희 측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4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EU, 지금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그 국가연합, 영국을 중심으로 질문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벨기에와 프랑스가 탈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불안정하고 쉽게 탈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연합에서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안보적인 협력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간의 경제적인 안보적인 협의를 같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유와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끊지 같은 마십시오. 제가 답변하고 썼기 때문에 질문. 아니 저한테 질문 해야죠. 예, 그 일과 이 체제에서 그러면은 경제 안보적으로 그 통수권을 누가 행사하는 전쟁이 나거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인데 과연 남부의 정상들이 누가 그걸 행사합니까? 네, 일단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아까 평화적으로 잘하면 된다라고 이유를 평화적으로 잘하면 된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EU와 같은 국가연합도 충분히 협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질문 드렸던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 없었습니다. 아니죠. 질문해 주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교권, 군사권 어떻게 행사하실지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대표적인 권리와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권리를 운영해야죠. 왜냐하면 1국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표적인 권리라고 하면 군사권, 외교권 같은 경우는 한 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델 같은 경우는 북한의 당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고유의 당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당이 인정받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답변 드렸으니까 저희가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1국가 2체제보다 2국가 2체제를 주장하셨는데 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국가 2체제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2국가 2체제가 1국가 2체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경제적으로 더 우월한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신 찬성 측이 노동시장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저희 찬성 측은 반대 측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시장의 분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경제 안보적으로 권리를 누가 해줄지 모르는 이런 확실한 상황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지. 방금 전에 권리는 주겠다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렸고 경제적인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예특계인은 2국가 2체제일 때 체결될 수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1국가는 통일의 방법밖에 우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찬성 측의 반박을 맡은 유진석입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세 가지 논거를 들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논거는 1국가 2체제는 사실상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는 체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2국가 2체제, 완전히 서로 개별 주권을 갖고 있는 2국가 2체제 국가연합제가
이 1국가 2체제보다 어떻게 해서 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연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국가들로 인식되는 국가들 간의 구속력이 약한 결합체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의 측면에 대해서 1국가 2체제보다 더 우월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거로 반대쪽은 국민적 합의 측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국민적 합의만으로 통일이 될 것이라면 왜 애진작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통일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1국가 1체제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1국가 2체제로 이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로 국민적 합의, 여론조사와 같은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체제인지를 바라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전달되지 않은 단순한 그냥 시민들의 일종의 취향 조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 정책적으로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국민적 여론을 주된 논거로 들어서 1국가 2체제로 이행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각종 유화책제가 강경책들을 사용했던 지난 60여 년 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지난 분단 60년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험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거로 경제적 측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국가 2체제보다 2국가 2체제가 어떻게 해서 더 경제적으로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국가 연합도 경제적 측면에서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1국가 2체제로의 이행에 반대되는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국가 2체제로의 이행에 반대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토론 논제 하에서의 반대측이 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국가 2체제가 1국가 2체제에 비해서 단순히 편익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떻게 더 우월한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저희는 1국가 2체제가 경제적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 가지 세 가지 구체적 통계를 든 연구조사를 통해서 밝혀드린 반면 반대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연합은 연방제에 비해서 구속력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유럽연합은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이 이미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연합제를 섣불리 실시했다가 오히려 다시 서로 탈퇴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개별적으로 탈퇴했을 때의 부작용이 큰데요. 이 구속력이 훨씬 낮은 국가연합체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1국가 2체제로 이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상대적으로 어떻게 더 우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세 번째 논거로서 저희 찬성 측은 사람의 통일, 정서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논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2국가 2체제, 아예 완전히 국경선을 바탕으로 서로 사실상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상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그런 통일된 정체성을 갖게 하는지 어떻게 국가연합이 분단된 국경선을 전제로 했을 때 1국가 2체제보다 더 사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국경선이 분리되어 있는 이상 서로 남북한 주민들끼리 정서적으로 결합돼 교류의 면을 확대하는 것은 한 국가가 된 1국가 2체제의 경우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서적으로 주민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어떻게 해서 국가 연합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반대측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 몇 가지 곡해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남한 1체제, 남한 체제의 통일 그리고 절충체제의 1체제 합해서 83%를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국가 2체의 통일 13.5%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찬성층은 외교, 군사권을 1체제에서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체제는 누구이며 만약에 공동으로 형성이 된 경우에는 과연 그게 적절히 사용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로 찬성측은 체제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제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제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성측은 연합의 탈퇴는 두려워하면서 내전과 분단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허하지 않는 자기 모순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일체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일체제 통일의 부작용들은 모두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남북 간 국가연합이라는 과도기를 통해 서로의 이질성과 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거꾸로 찬성 측에 묻겠습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일국가 이체 통일이야말로 급격한 통일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까? 찬성 측은 앞선 입론과 반론에서 일국가 이치의 통일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딜레마들을 스스로 노출하였습니다. 첫째,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연방국가로 통일한 사례를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결코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을 강행하자는 주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째, 이체제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까지 하나이고 어디까지 둘인지 굉장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구현이 가능한지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셋째, 찬성 측은 일단 합치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식의 이체제 통일을 주장하기에 앞서 입법, 사법, 행정, 외교, 군사, 사회, 경제 각각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이체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찬성 측은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온 국민 여론에 대해서 일개 국민의 취향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주의가 원리인 곳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취향에 따라 당선된 것입니까? 앞선 입론에서 확인하였듯 국민들은 일국가 일체의 통일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측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국가 이체의 통일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묵살하면서 일국가 이체의 통일만을 관철시키려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통일의 주체이자 주인공 누구입니까? 국민이지 않습니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체제를 억지로 이어다 붙인 일국가 이체의 통일은 시작부터가 삐걱거리고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사회, 경제, 군사, 외교, 국가의 각각 주요 기능에서 어디까지 하나이고 어디까지 둘인지 너무나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러한 주요 기능들이 둘로 나뉘는 것이 가능한지 모호한 분리가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지 진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이뤄내려는 본질적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합치는 것에만 방점을 둔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분단된 민족성을 치유하고 경제, 안보, 문화, 나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본말 전도의 우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찬성 측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양입니다. 찬성 측이 반대 측의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분단된 두 국가가 통합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녁급식이 맛있었다고 해서 평생 이 자리에 저녁급식이 맛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단순히 실제로 합의에 의한 통일은 예멘의 통일 한 사례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한 사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밝히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전에 저녁을 말씀하셨는데, 네, 통일이 다 내일 뭐 먹지 이런 간단한 비유를 든 이야기는 것이죠.
간단한 이야기면은 당연히 사례가 없어도 됩니다. 사례가 없어도 되는데 이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분명히 국가의 운명이 걸린 궁찰해야 사안입니다. 사례가 당연히 필요하고 사례가 없다면 이론적으로도 가능한가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가능합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방금 입증하셔야 중차대한 합니다. 의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차대한 의제를 국민 여론에 의존해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는 분명히 의존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여론조사 자체가 하나의 주된 논거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찬성 측 다음 질문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국가 이체제에서 외교문서의 서명은 누가 합니까? 최종 승인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국가 이체제로 이행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방정부 하에서 서로 합의된 일종의 서로 동등한 수의 의석을 가진 그런 양측과 북한 측의 그런 주된 요직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 함께 합의해서 결정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그럼 사인이 한 30개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사인이 한 30개 정도 된, 당연하죠. 요직이 만약에 30개 정도 된다면 30개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께서 사인이 30개씩 들려갑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는 단순히 한 사례밖에 없었던 이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외교권을 결정하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근거로 이것을 일국가 이체제로 이행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다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저희는 일국가 이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고 급진적으로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이행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그런 숙고를 통해서 일국가 이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재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럼 선전포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전포고권이라든가 외교권 같은 거 결과적으로 연방정부라는 것이 창설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그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반대 측에서도 지금 결과적으로 이국가 이체제에서 일국가 일체제로 이행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체제에서 일체제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필요한 것은 반대 측의 주장에도 마찬가지 있음을 밝히며 교차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수리 시간 30초 사용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는 일국가 이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찬성 측 요약을 맡은 압도팀의 법문영입니다. 본격적인 요약에 앞서 일국가 이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이반 측의 교차 조사를 통해서 일국가 이체제는 명확하게 군사 외교권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반대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양측의 입론에서 드러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국가 이체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일국가 이체제 실현을 통해서 경제적 효용이 더 크다. 셋째, 사회문화적 혼란이 더 줄어들 수 있다가 바로 저희 찬성 측의 논거였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반대 측의 경우에는 첫째, 한국 간의 첨예한 분리된 상태가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국민의 염원이다. 셋째, 경제적 부분은 오히려 국가 연합 부분이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반박과 교차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둘째, 경제적 효용은 과연 어느 점이 더 높은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국가 이체제의 불안정성을 말씀드렸으며 현재 반대 측께서는 일국가 일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어떠한 것도 증명해주지 못하셨음을 말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드렸습니다. 2018년에 근접한 조사 결과를 달라라고 또한 입론자와 반박자의 입장이 현재 다르다고 말입니다. 현재 이반자께서는 83%가 일국가 일체제를 지지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박자께서는
절충안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경제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우월 통계를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으며 FTA는 남북이 체결할 수 없음을 교차조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후 토론에서 좀 더 사회 문화적인 방안 그리고 일부 일체제로 나아갈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측의 핵심 요약을 맡은 베테랑 팀의 백희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론에서 주장한 근거는 찬성 측에서 주장한 근거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실현 가능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 세 번째로 경제적 이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 적게 든다, 사회 경제적 혼란이 적게 든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거들은 첫 번째 근거와 두 번째 근거에서 저희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찬성 측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의 해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만 연방의 해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방의 해체, 미국 연방의 해체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두렵지 않습니까? 찬성 측은 한 국가 내에서 두 개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됐던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러한 사례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안을 두고 남과 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서로 다른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십니다. 찬성 측은 두 체제가 일국가 이체제가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락되는지, 노동시장은 어떻게 분리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대외적 주권 행사가 왜 중요한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권과 군사권은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누군가가 행사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루뭉술한 설명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마지막 요약에서라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사인을 해서 누가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누가 대내적 의회에 넘길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설명이 되지 않은 국가, 그러한 국가가 그런 통일 한국이 과연 하나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찬성 측에게 이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전례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세간론을 드리겠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요 쟁점이라서 질문을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언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국가 이체제가 더 우월하다라고 증명을 하려면 더 우월하다라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지금 반대측은 그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남북 FTA는 세계 무역협회에 따르면 체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관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1국가라는 1국가 이체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서로 다른 국가에서 하는 무역과 서로 같은 국가 안에서 무역에서 하는 행정비용의 낭비는 같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이것이야말로 1국가 이체제가 더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질문을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물어보신 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국가 이체제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를 확실하게 계산이 된 결과 이국가 이체제와의 비교를 해야 하는데 현재 존재하는 이국가 이체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꾸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이국가 이체제 존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비교해서 물어보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남북연합을 통해서 보다 선진적이고 보다 심화된 경제협력 우리가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이제 저희가 질문은 질문할 차례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드린 질문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교차 질의에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사인 누가 합니까? 사인 중앙정부가 사인 어느 방안이냐 어느 정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분명 외교권과 그러니까 군사권이 그 어느 정책,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교권과 군사권 분명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앙정부는 1국가 즉 남한과 북한이 연방한 그 체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외교권과 군사권이 남북이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북한 측과 남한 측은 현재 남북 연합을 통해서 유엔에 함께 등재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 국가로서 외교권을 함께 가지는 것이죠. 또한 군사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 이미 전쟁을 겪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 위험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앙정부가 통제하에 있는 군사적인 분석권을 중앙정부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는 2국가 2체제를 통해 1국가 1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국가 2체제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1국가 1체제로 변환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근거와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후 변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길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수권은 자연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찬성 측은 중앙정부가 그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중앙정부는 법인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1국가 2체제에서 가능한 것들 국가연합 가도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최종 발언 전에 마지막 30초 사용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에서 마지막 초점을 말할 압도팀의 법문영입니다. 저희 먼저 앞서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반대팀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서 답변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법인에는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찬성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연합제는 결국 연방제와 커다란 공통점을 띠고 있습니다. 2국가 2체제에서 1국가 1체제로 넘어가는 사이, 그것이 바로 1국가 2체제, 즉 연방제인 것입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드린 경제적 효용성이 연합제가 연방제보다 더 높다라는 그 근거를 어디서도 말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열띤 토론을 통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일이고 평화다라고.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는 결국 차이점을 좁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지속적인 평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상석의 38선에서 묘사된 38선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단의 지속성은 결국 우리 안에 내재된 공포를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2국가 2체제는 그 38선을 다시 국경선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1국가 1체제를 실현할 것인지, 어떻게 이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 것인지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현 가능해야 한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북한 측도 함께 합의한 1국가 2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한 경제적 효용이 연합제보다 훨씬 더 높다고.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2체제 안에서 그나마 좁힐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종래에는 평화를 쫓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전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베테랑 팀의 대피성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저희 반대측은 궁극적인 1국가 1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한 것이 궁극적으로 1국가 2체제로의 통일인지 1국가 1체제로의 통일인지 확실하지 않았던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토론 과정을 거쳐 통일에 대한 의지는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섣부른 통일안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완전한 2체제로의 통일은 재분단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소모되는 비용에 따른 비효율도 막대할 것입니다. 찬성 측이 어떻게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1국가 2체제의 통일이 연방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제도인지 말씀해 주시지 못한 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통일은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체제로의 통일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금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되돌릴 수 없는 단단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1국가 1체제로의 완전한 통일만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평양의 시민이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노동자들은 남한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습니까? 북한의 최저시급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남한의 범죄자가 북한에서 잡히면 그는 어느 나라의 법으로 처벌받습니까? 북한법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찬성 측이 주장하는 1국가 2체제로의 통일은 결국 분단의 연장일 뿐입니다. 분단의 연장을 두고 마치 하나의 통일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통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통일로 하나된 한반도,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모분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초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학교 결승 너무 뜨거웠습니다.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토론이었네요. 제가 여태까지 따라가라는 들어본 토론 중에 가장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